허들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2018 알랭시피오 필라델피아 정신 제2부 사회적 정의 현재성 보겠습니다. 사마에럴 TV 7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을 추천합니다. 61페이지 2008년 가을의 금융시장 붕괴는 좀 더 심각한 위기의 징후일 뿐이다. 그것의 기본적인 법으로 법의 위기이다. 적절하게 작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시장은 세 가지 차원에서 구성된 제도의 세계에 편입되어야만 한다. 제도의 시장에서 경제 행위자들 간의 관계는 교환의 신뢰성과 오랜 시간에 걸친 인간의 삶을 보증해주는 제3의 기관 아래 놓인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세시대의 시장, 가령 브뤼셀의 시청 앞 광장에 발을 디디기만 하면 된다. 이 중세시장의 건축적 아름다움은 시장의 제도적 의미를 명확하게 드러낸다. 이 광장의 둘레에는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좌우하였던 제도들이 자리잡고 있다. 거래의 규칙, 무게와 척도에 관한 규칙을 보증하는 시정부가 자리잡았던 시청 건물, 교활한 부를 만들어내는 노동의 지위와 질을 보증하는 동업조합들이 자리잡았던 다양한 직종, 푸주한, 제빵사, 양조사 등의 회관들이 그것이다. 이 다양한 건물들에 또한 시장 공간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었다. 가령 법원 건물이나 왕국을 방문하기 위하여 이 시장 공간에서 벗어나면 시장의 규칙과는 다른 규칙들이 적용되었다. 왜냐하면 만약 판사나 정치인들도 시장 법칙에 구속된다면 그들의 결정은 사업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이어서 도시는 부패하고 정직한 상인들이 더 이상 거기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의 시장은 더 이상 그러한 지리적, 건축적 일체성을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여전히 동일한 제도적 작동 조건으로 구속된다. 진정한 계약은 계약 당사자들이 약속의 이행을 보증하는 자, 신, 왕, 국가의 관할 아래 놓이게 될 때에만 형성될 수 있다. 그러한 보증인이 없는 경우에 계약이란 강제의 법을 의미할 뿐이다. 마찬가지로 소유권도 인간과 사물 간의 양면적 관계가 아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의 행사는 각자의 소유권이 모두로부터 존중될 것을 보증하는 제3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가의 파산이나 부패로 인하여 이러한 조건이 결여되는 경우 하나의 사물을 한 명의 사람에게 결부시키는 관계의 의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인간들 사이의 종속관계가 다시 제1의 원칙이 62페이지 되고 약자는 죽지 않거나 그나마 가진 것조차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강자에게 충성을 맹세하여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시장은 지난 30년 동안 극단적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시장 경제가 금융시장의 탈규제화와 사회환경 입법의 경제화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하여 노력한 제도적 기초들 위에 서 있는 것이다. 탈규제가 가장 극단으로 진행된 금융시장이 가장 먼저 붕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간단한 법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예측 가능한 것이었다. 금융시장의 붕괴는 또한 경제적 관점에서도 예측 가능한 것이었으며 오래전부터 일부 경제학자들은 금융시장의 붕괴를 예고해왔다. 그런 경제학자들의 동료평가 시스템 학술지에는 논문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그 사람에게 알프레드 노벤을 기념하여 경제학을 부여하는 상을 수여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고를 아무도 경청하지 않았다는 것은 놀라울 일도 아니며 사회환경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될 수밖에 없다. 스스로를 교의로서 인식하며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향하여 열려있는 법률적 교의와 달리 과학주의적 교의는 교의로서 인식되지 아니하며 모든 종류의 외부적 비판에 대하여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다. 이는 과학주의적 교의의 강점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극단적 자유주의 이론과 같이 현실의 원칙에 의하여 반박당할 때에는 약점이 되기도 한다. 극단적 자유주의 이론을 욕하는 정치와 경제의 엘리트들은 그러므로 왜 자신들이 발디고 있는 세계가 붕괴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과거 사회주의자들 또는 공산주의자들의 경우가 그러하다. 과학적 사회주의의 절단 또는 붕괴를 사고할 수 없었던 그들의 무조건적인 사회주의 옹호에서 이탈하여 극단적 자유주의라는 새로운 교리를 조건 없이 가담하는데 몇 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오늘날에도 그 교리를 가입하고 자신이 차지하는 지위를 그 교리에 비치고 있는 자들, 종로 같은 사람들이다의 경우도 또한 그러하다. 63페이지. 시장은 세상의 일들을 규율하는 최상의 기구이며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 기업 운영과 국가의 경제정책을 관장하는 최종 진급이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신앙이다. 물론 이 저자는 약간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금융시장의 붕괴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들이 고안한 경제부양 계획들이 금융시장에 공적 자금을 쏟아붓는 것일 뿐 붕괴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성찰이 없다는 점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는 마치 펌프공이 모터에 불을 지른 다음 휘발유를 끼얹으면서 시동이 다시 걸리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기껏해야 그들은 금융시장을 좀 더 잘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뿐이었다. 그러면서도 그 규칙들을 국제규범시장에서 경쟁하는 상품으로 취급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요컨대 시장에 의해서 규율될 수 있다는 신앙으로 갇혀있는 자가 중과적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중앙난방을 규율하듯이 시장을 규율하는 것이 있지 않는다. 문제는 시장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필요와 경제와 금융의 조직 사이의 목적과 수단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정치와 법의 땅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한다. 다른 말로 하면 2차 대전 후 경제와 금융은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정의 원칙에 복무시키곤 하였던 필라델피아 선언의 정신을 회복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는 전후 영광의 30년 시기의 제도와 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영광의 30년에 대한 사회-경제적 대체대조표는 확실히 그 이후의 극단적 자유주의의 30년보다는 훨씬 우수하다. 하지만 그것은 특정한 시대에 대응하는 것이었고 오늘날 세상은 변했다. 반대로 1944년 필라델피아에서 채택한 사회적 정의 개념은 주름살 하나 생기지 않았으며 그러한 까닭에 2008년에 선택한 공정한 세계화를 위한 사회적 정의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은 필라델피아 선언을 참조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이다. 필라델피아 정신에 충실하다는 것은 현재의 시대에 상응하는 미래의 길을 여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극단적 자유주의 교리의 평평하고 지평 없는 세상에서 벗어나 인간을 금융의 필요에 맞추는 지난 30년간의 정책에 의하여 심하게 무너져오던 교감, 즉 한계, 척도, 행위, 책임, 그리고 연대감각의 사용법을 되찾는 것을 의미한다. 제가 좀 빨리 나갔는데요. 제2부 사회적 정의 현실성에서 이렇게 앞에 부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